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옷을 껴입는 사람 없죠? 되게 이제 옷을 아무래도 다 가볍게 입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몸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돼요. 아무래도.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의원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살 뺍니까? 라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 빼는 한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약 한 70%의 약 대충 따졌을 때 그 정도의 대부분이 꼭 들어가는 게 율무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노출의 시대를 맞이해서 노출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 율무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옛날에 그 율무 하면은 흔히 뭐 정력이 감퇴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남자들이 율무를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율무는 그 태음인이 먹으면 오히려 정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다른 체질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사실은 감퇴된다라고 하는 임상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태음인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그 다른 체질은 손해 보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태음인 남자들 중에 음이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물건이 안 쓴다든지 또 아니면 밤일이 시원찮다든지 이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약 쓰는 것 중에 율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무는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리고 예전에 그 무사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무사막이 생애 그거 없애는데 특효약으로 쓰이죠. 율무가. 그래서 그 또 율무는 참 이제 많이 쓰는데 그 현대 과학적으로도요. 단백질이 약 한 16% 정도 있어요. 그럼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무를 먹어도 충분히 그 고기 안 먹고도 물론 고기 먹으면 더 좋지만 고기 안 먹고도 이제 그게 다 부족한 게 다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요. 그리고 현재 그 현대 과학에 의하면은 이 폐결핵 환자들 있죠. 참 폐결핵 환자들은 참 이게 그 치료 기간도 되게 길어요, 그죠? 그랬을 때 율무가 특효약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그 보건성에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율무에 그 항암 성분이 많대요.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도 써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율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일단 율무는 우리가 그 태음인한테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율무는 크게 C4 식물에 속해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 작용은 알죠. 그 식물이 햇빛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이 크게 C3 사이클이 있고 C4 사이클이 있고 틀려요. 보통은 C3 그러니까 C3, C3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효율이 점점 좋아지다가 일정 정도 되면 오히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C4 사이클은 재밌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에너지 효율이 점점 더 좋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신 밤에는 밤에도 공장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생산했다가 밤에는 또 자기가 생산했던 거 다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장이 있는데 이 C4 공장은 공장 무지하게 커요. 커서 효율이 되게 좋은데 낮에도 가동이 막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밤에도 그 자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런 거를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C4 광합성의 특징들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걸 많이 먹고 많이 발산을 하는. 그래서 뭔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걸 뭔가 우리는 호산지가 강하다 이런 생각.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태음인들이 태음인들은 되게 몸이 좀 찌뿌르다고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뚱뚱하고 또 되게 이제 그 뱃살도 좀 나오고 허리가 좀 인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가 울결돼서 그렇다 생각을 해. 기가 뭉쳐서. 그거를 뭔가 뿜어내주면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태음인들이 운동을 해서 땀을 빼주잖아요. 그럼 몸이 가볍다고 그래요. 몸이 개운하다 그러고. 그런 반면에 소음인들은 운동화, 뭐 사우나 가서 땀을 쫙 빼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더 나른하다. 몸이 오히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사우나 갔다 오면 몸살 나죠, 오히려. 태음인은 감기가 낫는데 소음인은 오히려 몸살이 나는 경우가 많이 봐요. 그랬을 때 뭔가 좀 뿜어내는 기운이 강해서 율무를 태음인한테 사용을 해요, 우리가. 제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율무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뭉친 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습이 많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근데 뭉친 거를 풀어줘요, 자꾸. 풀어줘서 습을 이겨내주는. 그래서 습이 빠지면은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체중을 빼게 할 때도 율무를 씁니다만 태음인 중에서 삐쩍 마른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뚱뚱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몸을 더 좋게 해줄 때도 율무를 써요. 그럼 또 살이 또 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어느 때는 살 빼고 어느 때는 살이 찌고.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 체형에 맞춰서 골격에 맞춰서 너무 많은 사람은 내려주고 너무 삐쩍 마른 사람은 좀 올려줘서 균형을 맞춰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전 기록을 보면은 또 이 율무는 율무 열매가 그 염주 아세요? 염주하고 비슷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걸 되게 혼동한 기록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주하고 율무하고 틀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이제 고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죠, 가끔. 이제 그런 또 지적들이 많아요. 이 율무하면 참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마원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중국에.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북베트남 지역을 정벌을 했어요. 거기를 이제 정벌을 하는 바람에 이제 현재 북베트남 지역이 뭐 밀림 지역이거든요. 밀림 지역이 어때요? 막 1년 내내 습하고 덥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풍토병이 걸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마원이라는 장군이 거길 가서 율무를 먹어요. 계속.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먹이고 이랬겠죠. 그래서 풍토병이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이제 사실 중국 애들이 이제 뻥이 좀 심해서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는 많이 사람이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율무를 먹어서 그렇게 튼튼해졌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원이라는 장군이 되게 좋으니까 이제 귀국을 할 때 큰 이제 술에다가 잠깐 이제 짐술에다 잠깐 싣고 온 거야. 그 율무 씨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심고 자기가 먹고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처신이 참 중요한 것이요. 마원 장군이 자기가 좋은 거니까 남들한테 안 알렸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술에는 잔뜩 왔는데 이게 수상한 거야. 그게 금은보화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를. 근데 마원 장군이 그 임금의 총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원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고 마원이 사망한 다음에 상소를 해. 그 예전에 북베트남 지역에 가서 올 때 술에다가 잔뜩 가져온 게 이게 금은보화를 잔뜩 갖고 와서 황제한테 고하지도 않고 혼자 독식했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온갖 이제 명예가 다 훼손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유명한 말로 마원의이라고 그래요. 내가 편의상 한글로 썼는데 의는 이제 율무를 말해. 율무. 의가 이제 율무를 말하는 거고 이 마원이라는 장군에다 마원의이다 이런 단어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혐의받을 짓들 자기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밝히지를 않아도 남한테 오해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무하면은 마원의를 모르면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율무를 먹을 때는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혹시 오해받을 짓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것도 의미가 있죠.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의지참이라고도 한대요. 의지참, 참을 이제 참소단다. 예를 들어서 참남다 이제 당한다 이런 데서 의지참이라고 하고 마원의라고도 하고 이제 요런 이제 수거들이 좀 많이 쓰죠. 그 예전에 그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약용 아시죠? 네. 그 정약용이라는 분이 아언각비라는 책을 쓰셨는데 옛날에는 그 율무가 그 율무로 한번 죽 끓여봤어요? 그 아니면 그 율무차 먹어봤죠? 네. 율무차를 먹을 때 율무 가루하고 뭐 하다 보면 꼭 이게 꼭 죽 같아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꼭 그 예전엔 두개대명사로도 썼어요, 율무.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는 이제 율무다 하면 모든 이제 두개대명사로 써서 모든 걸 어떻게 썼냐면은 뭐 교맥의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교맥은 메밀이거든요. 그러면은 교맥의 하면 교맥 메밀하고 율무하고 뭐 합쳐서 같이 죽 끓였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교맥의 하면 그냥 메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가 죽의 대명사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 녹말의 이런 뜻도 있어요. 녹말 우리 녹말가루 있죠? 녹말의 하면 녹말하고 율무하고 합쳤나 보다 이게 아니라 녹말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 하면은 율무인데 죽의 대명사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율무는 아까 아까 습한 거를 많은데 아주 재밌는 거는 그 예전에 그 배 있죠? 배? 바다에서 타는 배. 배에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유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창호지 같은 걸로 창문을 해달았어요. 근데 창호지를 할 때 풀을 쏠는데 그걸 꼭 율무로 풀을 써요. 그러면 창호지가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얼마나 세요. 해풍이 세고 때로는 물도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닷바람에는 습기가 있어요, 항상. 바다를 지나는 바람은 습기가 있게 마련인데 그 습기가 많으면 창호지가 찢어진다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율무로 풀을 해서 바르면은 창호지가 안 찢어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그걸 보고 아하, 율무는 습에 강하구나 이걸 아는 거야. 습기. 예를 들어 습기라고 표현할까요? 한글로 그냥 습기. 습기에 강하다 보니까 아하, 사람도 뭔가 몸에 뚱뚱하고 습한 데도 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몸이 나른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마치 천근만근 되기도 하고 딱 누워 있으면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엉덩이도 무거워지고 만사 귀찮아지고 그런 경우 우리는 가고 이제 그 다리에나 종아리가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뭉친 거를 풀어준다 이런 역할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그 변비 기운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되게 변비가 심한 건 열이 많아서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 열이 많아서 변비가 생겼는데 거기다가 율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무는 습기를 제거를 해줘요. 변비가 돼서 이게 삐그덕거리고 잘 안 나가는데 습기를 더 없애서 뭔가 윤활유를 치게 쑥 나갈 텐데 이게 습기를 더 없애면 변비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태음인한테 율무가 좋다 하더라도 변비가 심한 사람한테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지만 태음인인데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뚱뚱하다든지 뭐 아니면 대변을 봐도 대변이 묽다든지 이런 경우는 율무를 권장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또 예전 기록을 보면 좀 율무를 먹으면은 아까 제가 초두에 율무가 폐결핵에 좋다고 그랬죠. 예전 기록에도 율무를 먹으면은 이제 심과 폐가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심폐 기능이 다 좋아지더라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폐옹,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에서 이제 농이 나온다. 폐에서 농이 나오는 건 뭐 폐결핵이죠. 또 기침하면 또 기력, 뭐 가래기침 나오고 이럴 때 많이 썼더라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예전 임상 경험부터 나온 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 기록 경험이거든요. 경험의 축적이 다 축적이 된 걸. 그걸 다 잊어버리면은 지금은 맨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옛날 기록을 열심히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옛날 학문이 필요해요. 한문도 필요하고. 현대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재 이 한문에 있어서는 까막눈에 가까워졌거든요.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조도 먼 선조도 아니야. 불과 한 3대조, 4대조 할아버지, 한 100년 전 할아버지, 가족, 내 100년 전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글을 못 읽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사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통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그 아프리카 미개 민족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되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것이 이제 또 사실 우리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 옛날 고서들을 다 뒤져가지고서 현대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그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율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율무는 그 습기에 강해에 약해요. 습기에 강하죠. 그래서 바닷바람이 맞을 때 그 창호지를 율무 풀로 붙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마른 사람이 좋겠어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은 습이 많으니까 습을 빼서 살을 빼는 데 썼고 또 살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몸이 찌뿌르달 때 그걸 풀어낼 수가 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너무 습을 말려버리면 변비 기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설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변이 무른 사람한테는 좋은데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손해보더라. 이것도 가려 먹어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 자, 오늘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